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접수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행 전까지 관리를 잘못하면요, 대출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시던 분이었었는데요. 한 달 이자가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해서 고민 중이었다가 거주 중인 집에 담보대출 한도가 있어가지고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도 정리하고 생활자금도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대출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용점수는 약 750점대로 접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일을 기다리던 중 카드론 등 콜센터 전화를 무심결에 받았다가 예예 하는 사이 500만 원이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다중채무자로 등록이 되면서 결국 대출 실행이 거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금융권에서도 좀 알아보니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계속적으로 받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1금융권 중에 다중채무 등록이 반영되지 않는 금융기관을 찾아드렸고요. 그래서 타 은행으로 겨우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금리 대출도 상환을 하고 연체 위기도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대출 신청 후 실행일까지 절대 추가 대출이나 채무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매매자금 대출 승인을 받으셨는데 근무한 지 2개월만 된 상황이었고요. DSR 요건을 충족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에 회사를 그만둘까 정말 심하게 고민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조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잔금일에 은행에서 재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자까지는 회사를 버텨주셨고 결국 무사히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요. 접수 이후 새로운 규제가 또 생기면 대출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미 승인된 건들은 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그 뒤에 그대로 실행이 가능하지만요.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예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대출 접수 당시에 자격 상태를 잔금일달까지 그대로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자라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라면은 사업장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피부양자 요건으로 카드 추정소득 등 자격으로 DSR을 충족하였다면요. 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출 신청 후 누적된 신용평가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기준 커트라인은 간신히 충족을 해서 실행을 했지만요. 정말 이분도 끝까지 긴장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K12, 나이스, 신용점수가 기준치보다 1점만 부족해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 접수 후 실행까지는요. 카드 대금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이자라든지 연체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통신요금 공과금 미납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 서비스 사용 이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현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실제로는 10만 원 소액이라도 신용점수를 크게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요.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각종 대금 연체 주의하셔야 되고요. 현금 서비스 등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전세대출을 접수 시점에 1주택이었는데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 몰래 잔금일 전에 다른 집을 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전세대출은 1금융권은 1주택자까지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택이면은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고 실행을 되었더라도 2주택이 된 순간 즉시 상환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분은 다행히 남편에게 받을 현금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지인 가족들에게 돈을 먼저 빌려 충당을 하고 잔금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겠긴 하였는데요. 네 번째 결론은 즉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부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없겠지만은요, 별거나 이혼 등을 고려 중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주택수가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꼭 면밀히 체크하셔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은 똑똑하게 관리하면 단순히 빚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대출 접수 후 각종 주의사항들 관리하셔가지고요, 안전한 대출 실행으로 부의 퀀덤 점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